국내가 사실은 이제 그 긴축 발작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네. 미국보다 왜 이렇게 긴축 발작에 대한 강도 자체가 더 세냐? 네.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가 조정폭 자체가 더 큰 이유 자체는 결국 경제 펀더멘탈이 취약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말씀드린 대로 3분기 성장률이 여하튼 그래도 뭐 4%대 나오는 거니까 우리 전기비로 따지면 거의 1% 이상 성장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콘센서스가 3분기 성장률이 뭐 0.4, 0.5 정도니까 거의 2배 이상 미국이 상당히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돼서 금리에 대한 흐름에 있어서 국내가 당연히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어저께 이제 주식시장에 조금 악재로 된 게 이제 중국 리스크인데요. 뭐 저희가 중국 리스크는 뭐 계속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게 어저께 또 하나 불거진 게 기존에 저희가 뭐 알고 있던 뭐 부동산 문제니 뭐 이러한 것들을 떠나서 대만 문제가 어저께 하나 좀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폭스콘, 그러니까 중국에 와 있는 폭스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겠다라고 어저께 발표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대만 총통 선거와 상당히 연관이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이제 대만 총통 선거가 있는데요. 지금 지지율을 보게 되면 지금 집권당인 민진당 후보 자체가 제일 지지율은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이제 조금 이제 친중이죠. 친중 노선을 걷고 있는 국민당 후보 자체가 이제 3위를 하고 있는데 문제 자체는 4위 후보입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분이 4위 후보인데 이 분이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폭스콘 창업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선 저 4위 무소속의 폭스콘 후보를 사퇴시켜야 결국 이제 국민당 후보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중국 정부가 대만의 선거에 이제 개입 아닌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왜 중요하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그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은 뭐 우리나라도 포함됐지만 사실 대만의 TSMC입니다. 근데 만약 그 친중 후보가 당선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미국의 그 반도체 전략 자체, 공급망 전략 자체가 다소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왜냐하면 뭐 친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만과의 어떤 반도체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된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던 정책들 자체가 뭔가 아그라지는 어떤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문제 자체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좀 될 수 있어서 어제 이제 그러한 이 폭스콘 뉴스가 나오면서 아마 그러한 것들이 뭐 대만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중국 증시도 보게 되면 최근 뭐 지표는 사실은 상당히 좋았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요인 자체에는 사실은 그 부동산 문제와 더불어서 이러한 좀 정치적 문제 뭐 이러한 것들도 조금은 복잡하게 지금 얽히고 있어서 세상이 사실은 볼 게 너무 많아지. 이게 단순하게 뭐 경제 지표만 봐면 뭐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 좀 정치적인 얘기를 다 드려야 되고 뭐 중동의 뭐 얘기도 들어야 되고 하는 이러한 좀 복잡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뭐 아무래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당연히 높일 수밖에 없고요. 주식시장의 안정을 찾기가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더욱 좀 힘들어지는. 뭐 화면에도 있지만 최근에 중국 주가가 정말 또 다른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달에만 들어와서 상하이 종합지수가 거의 6%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야말로 수직 하락하고 있네요. 그래서 올해 상승분 뭐 다 반납하고 다시 이제 하락으로 돌아섰는데 작년에 뭐 중국 증시가 뭐 계속해서 지금 안 좋은데 지금 3,000선도 깨지고 뭐 2,900선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중국의 여러 가지 각종 불안감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자금들의 이탈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채권 쪽에서 주식하고 양쪽에서 모두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면서 거의 2007년인가요? 뭐 이후에 월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장 자금들이 미국, 중국에서 많이 빠져나갔다.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뭐 차이나런 이러한 리스크들 자체가 계속 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이것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중국과 우리나라 증시가 디커플링 되는 거를 좀 기대를 했는데 당분간 쉽지는 않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자꾸만 들려오는 것들이 결국 국내 증시에도 자꾸만 좀 악재 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의 어떤 이탈 압력으로 계속 좀 작용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진짜 중국도 그렇고 아주 경제만 볼 수 있는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최근처럼 경제가 정치랑 막
완전히 얽혀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는 진짜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강해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이게 좀 뭐 정치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양분화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아무래도 세상에 먹을 것이 조금 이제 나눠 먹을 게 줄어들면서 서로 이제 있는 걸 지키려고 하는 싸움들 자체가 더 격화되는 부분들이 아마 그러한 현상을 좀 일으킨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미국이 대선이 내년에 이제 11월에 있는데 벌써 대선 뭐 당초 저도 뭐 내년 대선이 있어서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더 일찍 뭐 증시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감이 있고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하나를 제가 좀 준비를 와서 좀 보여드리겠는데 뭐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인데 특히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해서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은 주별로 보게 되면 거의 색깔이 이제 일정화돼 공화당이 거의 우선 뭐 집권하는 데하고 민주당이 집권하는 데가 있고 반면에 이제 선거 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이제 스윙 스테이트인데 결국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미국의 대선 결과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최근에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선거 같은 조지아도 스윙 스테이트. 조지아도 스윙 스테이트인데 조지아에서도 지금 뭐 상당히 트럼프가 뭐 5% 포인트 정도 지지율이 앞서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지금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거는 네바다주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는 저기서 대부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겼는데 만약 이러한 것들이 결국 고착화되는 분위기로 간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내년 대선에서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될까. 물론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너무 속단하긴 좀 이르긴 하지만 조금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좀 변하고 있다. 특히 뭐 앞서 미국 경기가 정말 뭐 일부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침체 뭐 이러한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더더욱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유가 자극하면 안 되죠. 그리고 물가도 잡아야 되죠. 그런데 빚은 계속 내면서 약간 돈을 계속 좀 풀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물가와 유가에는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거기다 이제 하원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것도 이제는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죠. 근데 제가 오늘 저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 자체는 뭐 이게 내년 대선에 대한 어떤 결과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리죠. 왜 주식시장이 저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라고 하면은 결국 바이든 노믹스 자체가 이게 잘못하면 뒤집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바이든노믹스 하면 뭐 우리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2차 전지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뭐 이러한 정책들일 텐데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후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위 대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IRA법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폐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뭐 투자한 기업들은 타격을 받고 수요도 당연히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미 주식시장의 일부는 좀 뭐 그러한 불안감이 좀 선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일부에서 이제 저도 이제 세미나 가서 얘기를 들으면 또 한면에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셰일 오일 다시 파고 하면서 유가 안정되고 뭐 파월 의장 결국은 해임시키고 하면서 뭔가 분위기를 또 으쌰으쌰 또 세일도 으쌰으쌰를 가는 게 아니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란에 완전히 반이란 이란을 무슨 악의 축 이러면서 완전 배제하는 정책을 폈고 그리고 진짜 그 중국과의 패권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 시작을 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조금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로 어떻게 보면 좀 접근을 해서 뭐 무역 합의도 했던 부분들이 있고 물론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으로 뭐 대중관계가 크게 노선이 바뀌려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적인 어떤 결이 좀 다른 부분이고 대중 노선은 사실상 같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나머지 세 부분의 어떤 산업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결이 다른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어서 정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주식시장의 색깔 자체가 상당히 좀 변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내년에 주식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좀 변동성을 사실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지율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조금 이제 뭐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들이 정말 이제 이게 크게 주식시장에 이제 이 선반영이라는 게 과거에는 뭐 한 3개월, 6개월인데 이제 거의 뭐 1년짜리를 뭐 선반영하고 2년을 선반영하고 이런 분위기라서 그러한 부분에 내년 대선에 대한 아까 말씀 1월 달에 대만 선거도 있고
또 이제 11월달에 이제 이런 그 굵직한 미국 선거도 사실은 입줘서 내년 주식시장 자체가 뭐 펀더멘탈도 펀더멘탈이지만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흐름 뭐 이러한 것들에 상당히 좌지우지면서 업종별로 사실은 좀 뭐 많은 변동성이 사실 좀 예고된다고. 이거는 굉장히 큰 그거 문제인 게 이게 사실 자주 오는 일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연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같은 경제 정책으로 쭉 가는 그런 게 있었었는데 만약에 정말 단임한 트럼프 이후에 이제 취임한 바이든도 또 단임으로 끝나게 된다고 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주창했던 그런 뭐 대체 에너지라든가 뭐 전기차라든가 우리가 앞으로는 이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했던 섹터 자체가 이제 또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물론 아직 한참 남았지만 아직 1년 남았지만 미국 대선의 이번 향방은 진짜 그 투자나 앞으로 세계 경제가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 뭐 석유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대체 에너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가 만약에 다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회오리 바람이 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이제 하면서 사실은 미국은 주식시장은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는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예, 상당히 뭐 중국과의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피해를 봤다라는 부분에서 뭐 사실 누가 되든 간에 뭐 사실 고민이 사실 많은 거긴 하지만 사실 산업적인 측면, 정책 측면에서 우리가 좀 수혜를 좀 보들 수도 기존에 지금 여하튼 많은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정책적인 연속성 자체가 있는 것이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공교롭게 뭐 이런 말씀드렸지만 80년 이후에 좀 재선에 실패했던 대통령이 보면 카터 대통령 그때 오일 쇼크가 있었죠. 중동 전쟁이 뭐 거의 비슷한 91년 오늘 약간 위기 얘기를 시작해서 위기 얘기로 끝난 느낌인데 91년 부시 대통령도 사실은 걸프전 때문에 사실은 낙마를 했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그럼 이제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이제 팬데믹이라는 또 이제 위기가 있었고 전쟁 아닌 전쟁. 이번에 좀 중동 문제를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잘 해결해야 재선에 있어서도 상당히 조금 중요한 어떤 발판을 좀 마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